적조류에 있는 성분이에요. 되게 빨개요. 크릴오일 아세요? 크릴오일? 25살 이후에는 줄어드는 속도가 보통 2배씩, 3배씩 막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약수로입니다. 오늘도 손님 2랑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간에서 우리가 밀크시스를 좀 집중을 했다면 눈은 약간 루테인에 많이 집중을 이제 해볼까 하는데 루테인을 먹으면 조금 시력이 좋아지는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력이 좋아진다기보다 안 좋아지는 속도를 좀 늦추지 않나 싶어요. 루테인은 보통 마리골드 꽃의 추출물이라고도 해요. 루테인의 주 성분은 그 꽃이다. 맞아요. 꽃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게 있으신 분들 이제 복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신 걸까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해야 돼요. 간혹가다 좀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유발되기도 해서 좀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루테인도 이제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은 음식이 뭔지, 먹으면 효과를 떨어뜨리는 건 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계란이나 아니면 깻잎, 케일 이런 거 같이 먹으면은 아무래도 루테인 함량이 더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지만 같이 먹었을 때 안 좋은 음식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루테인을 고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보통 루테인만 들어있는 걸 잘 먹진 않아요.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까지 들어있는 걸 많이 먹어요. 개인적으로 피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성분,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게 그게 오메가3를 이제 제조 공정하는 과정에서 산패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요. 이 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은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지아잔틴이라고 하면은 루테인에서 더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비율이 보통은 1대4 정도. 그리고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에는 적조류에 있는 성분이에요. 되게 빨개요. 크릴오일 아세요?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 새우. 예. 오, 네. 그거 보면은 막 빨갛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 들어있는 게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그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엄청 세다고 알고 있어요. 비타민 C의 6000배라는 소리가 있고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조합해져 있는 걸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약간 먹으면 암 예방 이런 것도 같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암 예방도 물론이고 몸에 있는 염증도 좀 잡아주고 항산화라는 게 빛을 많이 보는, 특히 눈 쪽에 좀 그런 게 심하거든요. 눈 건강에는 이제 아스타잔틴이 들어가 있는 게 엄청 도움되죠. 혹시 루테인 같은 경우 하루 권장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과다하게 복용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섭취량 한 20ml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넘어가게 되면은 메스꺼움, 속쓰림, 소화불량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청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폐암 쪽에 좀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배가 먼저 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 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는 황반 변성 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내장 예방, 세 번째로는 피부 노화 방지, 네 번째로는 항염증 작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루테인을 꼭 추천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25살 이후에는 루테인 함량 줄어드는 속도가 보통 2배씩, 3배씩 막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요.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자분들 줄어드는 속도가 거기서 또 2배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자꾸 피시는 분들은 루테인을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루테인 외에도 약간 눈에 좋은 영양제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B군. 간이 안 좋으면 눈이 피곤해요. 눈만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다 피곤해져요. 그래서 간보조제, 실리마린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르기닌 제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눈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메가3.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좀 드셔야 되는데 뇌랑 망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것도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 A랑 비타민 B 중에 내가 눈을 위해서 먹는다면 무엇을 챙겨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비타민 A를 많이 먹게 되면 간에도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비타민 A보다는 종합 비타민 B를 좀 권해드리고, 또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정도만 먹어도 몸에 조금씩 쌓여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종합 비타민을 추천해드립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눈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대별로 혹시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 나이가 40, 50대는 아니라서 아파 보진 않았는데 30대 기준으로 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30대 전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피곤함, 그리고 음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눈이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종합 비타민 B라든가 아니면 간 보조제를 제가 좀 드리는 편이고, 30대 이후에서는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이기 때문에 루테인이랑 오메가3를 같이 드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렌즈를 끼다 보니까 인공눈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자주 두라 그러고 누구는 자주 둘수록
건조증이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양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인공 눈물을 넣으면은 눈에 기름층도 있고 그런 인공 눈물층도 있잖아요. 근데 기름층이 탄탄해야지 여기는 눈물이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눈물만 넣으면은 그냥 금방 증발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적응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맨날 눈물만 넣다 보면은 내 눈에서도 눈물이 별로 안 나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의존적이 되는 거죠. 눈에 비타민을 넣어주는 안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 단계가 또 있어요. 저희 인공 눈물 성분에다가 이제 멘톨 성분이 좀 추가된 건데, 그 멘톨이 들어간 함량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뭐 5단계까지 이렇게 있어요.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외부에 넣는 거라서 다 증발돼서 날아가니까 그걸로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써보셨던 것 중에 조금 시원한 거에서 추천 제품이랑 순한 제품 중에 추천 제품이 혹시 있을까요? 친구들 눈 드롭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순한 건가요? 순한 거, 조금 시원한 거, 매우 시원한 거 이렇게. 이게 단계별로. 네, 단계별로 있어요. 제품명을 얘기 못해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 눈 드롭. 영어로 해보시면 나와요. 눈에 저희가 다래끼가 날 때가 있잖아요. 다래끼 날 수 있죠. 약국에서 그냥 혼자서 약이랑 안약을 사서 음.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더 어떤 방법이 더 권장을 하시는지. 다래끼가 보통 눈 밖에 나면은 괜찮은데 눈 안쪽에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병원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고, 다래끼가 막 심하지 않을 때, 간단할 때는 다래끼에 넣는 안약이랑 배농상급탕이라는 성분의 그런 제제를 약국에서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그런 거 같이 먹어도 어느 정도 관리는 돼요. 근데 일단 다래끼 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아, 이거 병원 가야 된다. 그거는 정말 본인한테 맡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약국에서 먹는 제제는 도움이 돼요. 그럼 많이 급할 때는 약국에서 그냥 약사님께 말씀드려서 먹는 약도 효과가 있다. 네, 급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그렇게 해결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